네, 그 환경부는 누가 나와 계시죠? 네, 차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일단 이 사업부 장관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면요, 산자부 장관님, 예, 산업 차관입니다. 예. 예, 차관님, 예, 8차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하시고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그 현재 우리 석탄화력이 발전한별 그 생산 비중을 봤을 때는 그 45.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발전량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OECD 국가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 OECD는 한 28%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 이제 OECD가 LNG 포함해서 이제 52% 정도 되고 현재 우리는 이제 23.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발표하시면서 2030년까지 이걸 좀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조정을 해도 우리가 2030년 되면은 석탄 비중이 여전히 36%. 그래서 그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30년이 돼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를 좀 기본 계획 안에 이미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또 환경부 차관님. 네. 또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이제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한다. 그리고 또 신규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노후 석탄화력은 가동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된 그 정책으로 발표를 하셨죠. 예, 작년 9월 26일 이렇게 발표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보면서 이게 좀 정부 정책이 부처별로 좀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연말에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 안에는 그 삼척의 포스파워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그 발표 내용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 또 기본 계획에는 담겨져 있다. 물론 뭐 여러 그 개별 사정들은 있겠으나 어찌됐건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라고 그 신규 석탄화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했는데 바로 또 신규 석탄화력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 부처별로 특히 이제 산자부에도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제 금융 지원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석탄화력과 관련된 석탄금융이 2008년부터 그 규모가 특히 뭐 국민연금이나 사는 뭐 수취의 수은 뭐 이렇게 등 해서 이제 공적 금융기관들 통해서 한 23조가 계속 그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아마 국감 때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외 수출도 있고 국내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는 11조 원 규모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에 사실 석탄 문제, 석탄 발전소 문제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좀 제대로 이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중국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요. 신규 석탄 뭐 100기 정도를 다 취소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베이징 같은 경우는 아예 4곳을 가동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독일의 미네겐시 같은 경우 주민 투표를 해서 석탄 그 화력 발전 가동을 완전히 이제 중단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탈석탄 동맹도 결성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하면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화력에 대한 감축 계획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미미한 것이 아니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예산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 부처에서 8개 부처에서 그 석탄 그 화력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한 석탄화력이 아니라 미세먼지 관련한 예산들을 쭉 이렇게 그 편성을 했는데 좀 그 황당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미세먼지 그 개선 계획단이 그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들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 개선 계획단은 그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개선 기획단은 내년 2월에 발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지금 2월에 발족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활동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원래 총실에 우선 발족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범부처적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획단하고 같이 해서. 네, 그러면 예산 필요 없는 건가요? 그건 제가 총리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이제 뭐 그 이 연구기관들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석탄 화력을 많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환경부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사 보고서에서도 우리 수도권 그 남쪽 지역의 미세먼지 원인으로 그 충남 지역 화력 발전소를 또 지목하기도 했고요. 그린피스 보고서에 보면은 그 신규 발전소 10기를 계속 가동을 앞으로 한다면 40년간 12,000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엄중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한데 그 현대경제연구원 보니까 그 한 12% 정도만 그 감축을 해도 초미세먼지가 30% 저감될 수 있고 온실가스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데 네. 저 의원님 참고로 그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그다음에 그 국토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범부처 대책을 한 게 작년 9월 26일 미세먼지 대책이 되고 오늘 또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원래 당초 계획보다 먼저 2022년까지 10기의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3월부터 6월까지 봄철 가동 중단. 특히 그 다량 배출 그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도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그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서 조금 더 많은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의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